오늘 알아볼 것은 좌 그리고 갑입니다. 접두사에 킹갓이 있다면 전미사에는 좌갑이 있겠죠. 페페좌, 오리갑, 먹실좌, 종범갑, 홍탁좌, 막잘갑 등등 많은 이들의 닉네임 메이커가 되어준 그 드립. 자, 좌와 갑은 어떤 드립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와 갑, 킹갓 드립의 조연으로 등장했던 전미사 드립이죠. 킹과 갓처럼 누군가를 찬양하기 위해 쓰입니다. 그 말인즉슨 누군가를 비꼬기 위해서도 쓰인다는 거죠. 일단 좌와 갑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먼저 좌는 이 한자를 씁니다. 이것만 보면 뜻을 유추하기 힘들죠. 정확히는 본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중국 무협지나 사극에서 흔히 등장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최상급 표현이죠. 다음은 갑은 이 한자를 씁니다. 갑을 병적, 갑을 관계, 갑질 등에 쓰이는 바로 그 한자죠. 보통 계약서엔 고용주를 갑, 피고용인을 을이라고 칭합니다. 때문에 갑은 기득권자, 가진 사람, 권력자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죠. 이 어감을 그대로 쥐고 드립에서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위한 혹은 비꼬기 위한 전미사로 쓰이는 겁니다. 보통은 이름 뒤에 바로 좌와 갑을 붙이는 식이지만 상징적인 단어 뒤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더 재미지기도 하고요. 자, 좌와 갑 얼핏 보면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근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각각의 예시들을 보여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좌라는 전미사가 붙는 이들은 누가 있을까요? 드레이븐 좌, 토피아를 최초로 통찰한 인터넷의 대현자입니다. 다음은 거여좌, 라임의 새 지평선을 열어 제낀 거여동 최고 아웃풋 래퍼 김효은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찬좌, 네이트판 균형의 수호자죠. 다음은 갑이라는 전미사가 붙는 것들입니다. 야발갑, 전세계 최초로 음성 지원 사진을 발명한 박원순 시장을 일컫는 말이죠. 시발. 다음은 한곡갑, 단 한 곡만을 히트시킨 원히트 원더를 일컫는 말입니다. 응급실의 이지, 누나의 꿈의 현역, 착각의 늪에 박경림을 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성비 갑, 그냥 가성비 개쩌는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해자라고도 불리는 그것이죠. 어떠신가요?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좌는 무조건 개인에게만 붙습니다. 하지만 갑은 개인에게는 붙지만 대체로 특정 분야나 주제에 붙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렇다면 드립들의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좌부터 알아봅시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좌라는 드립을 즐겨 쓰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 좌 드립은 여러분들이랑 거의 동년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좌는 본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당시 엽기라는 유머 코드 아래 다양한 엽기 짤들이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짤입니다. 닥쳐! 감히 본좌 앞에서 망언을 하다니! 중국 드라마 서유기의 한 장면으로 극내 석가열애가 손오공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죠. 짤방과 대사의 적절한 임팩트 덕분에 당시 DC는 물론이고 네이버, 붐, 우대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 사용된 짤입니다. 가장 오래된 글은 2004년으로 나오지만 저는 이걸 2, 3학년에도 봤던 걸로 기억해요. 뭔 소리야? 이때는 누군가를 본자라고 부르는 식이 아니라 그냥 본인을 높여 부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드립에서 비슷한 걸 찾자면 난임을 들 수 있겠고요. 과거의 드립 중에는 감히 나를 로긴하게 만들다니 추천받아라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본자라는 단어를 내가 아닌 남을 지켜 세우는 용도는 언제부터 사용한 걸까요? 최초의 본자 드립은 전투의 신이라고 불렸던 투신 박성준 선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준 선수는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탑티어 프로게이머죠. 2004년 첫 출전에서 바로 우승을 따냈는데 빛이 이듬해 또 타버렸습니다. 최초 저그 2회 우승자, 최연소 로얄 로더 이 중 하나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야무지게 독식해버렸기에 전설로 남은 것이죠. 이런 압도적인 기량을 지려 박본좌라고 불린 겁니다. 이때부터 스타판에선 본좌라는 별명이 항용되었습니다만 사실 대중들에겐 아직 매니아틱한 드립이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당시 스겔이 DC의 수도였다 하더라도 이때의 e스포츠는 지금보다도 인지도가 훨씬 적었잖아요. DC 자체의 영향력도 지금에 비해서 많이 약한 편이었고요. 하지만 이어 본좌라는 드립을 널리 퍼뜨린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2006년 대한민국에 큰 별이 졌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AV를 무려 14,000편, 한국에 퍼진 AV의 70% 이상을 우리에게 하사하신 진정한 성자 김씨님이 이 사람 아니에요? 경찰에 구속된 것입니다. 그가 경찰에게 끌려가시며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중 하드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경찰도 형사도 구경하던 동네 주민도 고개만 숙일 뿐 말이 없더라. 오직 광복절에만 안식을 행하며 이 시국에도 어긋남이 없는 그를 우리는 김본좌라고 불렀습니다. 범죄자야. 일명 이 김본좌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습니다. AV 불법 복제를 통해 중간 이득을 무려 5천만 원이나 취한 범죄자가 구속된 사건이죠. 근데 아무래도 야동을 배포하다가 잡혀간 인물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을 김본좌라고 칭했고 본좌 복음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죠. 이 김본좌 사건 이후로 본좌라는 표현이 스타판을 넘어 대중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자, 이번엔 갑에 대한 유래입니다. 갑은 짧으니까 빠르게 털고 갑시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그렇듯 야구에서도 선수 이름 뒤에 신을 붙이고 납니다. 2009년 후반 SK와 기아의 경기 당시 기아의 팬이 이런 플랜카드를 만들어 왔죠. 바람의 아들 종범신, 바람의 손자 용신, 우리를 신이라고 불러다오. 근데 이 신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건 원숭이 신인데. 바람의 아들 종범숭이, 바람의 손자 용숭이, 우리를 원숭이라고 불러다오. 때문에 당시 야겔에서는 이 플랜카드를 가지고 겁나게 놀려댔습니다. 야씨, 매울신 안 쓴 게 어디냐? 이렇게 신나게 놀리던 와중 한 갤러가 야씨, 종범 갑이래. 종범신을 저땅으로 썼냐? 그리고 종범 갑은 뭐임? 뭐냐? 갑을 이거고 X시나. 수준 떨어져서 진짜. 이렇게 된 거죠. 직관러와 야겔러의 댕총 콤비네이션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를 박제하고자 야겔에선 갑이 신의 자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좌와 갑은 연식이 꽤나 오래된 드립입니다. 그나마 갑은 2010년대지만 좌, 이건 진짜 개오래됐거든요. 와씨, 그럼 좌는 거의 20년 동안 꾸준히 쓰인 드립이네요. 이제 금방 뒤집니다. 자, 제가 스타판에선 본자라는 별명에 항용되었다 라고 했죠. 이 스타판은 본자 드립의 발원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변의 근원지기도 합니다. 보세요, 스타판에서 본자라는 드립이 유행하게 되자 4대 본자라고 불리는 신성 불가침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임, 이, 최, 마, 즉 임요한, 이윤열, 최현성, 마키만이 있었죠. 마이크 왜 이래? 아무튼 이 본자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간 개인 리그 3회 이상 우승, 물론 양대 리그 우승 필수, 1년간 총 승률 70% 정도의 압도적인 성적을 지켜내야 합니다.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 존엄들에게 내려지는 극존치기죠. 본자 라인의 선수들은 이후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e스포츠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딱 한 명만 제외하고 말이죠. 누구냐고요? 바로 마이크 왜 이래? 자, 이 마재윤 선수는 대한민국 e스포츠판의 허리를 부숴버린 그 사건, 바로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에 연루된 인물이었습니다. 마재윤 선수가 스타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때문에 e스포츠 팬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본자 라인이라고 했지만 본자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두말할 것 없이 마본자잖아요. 이렇다 보니 본자라는 호칭 자체의 위험이 깎여 나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본자에서는 철의천 클래스란 의미가 사라집니다. 모두 사용하길 꺼리거나 아예 본자를 조롱의 의미로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왜 발원지이자 역별의 근원지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 조작 사건이 터지며 본자는 사실상 사장됩니다. 이때가 2010년 중술이거든요. 귀신같이 이때쯤에 유행한 갑이 자리를 대체합니다. 이후론 갑도 자연스레 수명을 다하고 제가 이전에 설명한 킹갓 드립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죠. 물론 아직까지도 모모 중 최강은 아예 모모류 갑이라 할 정도로 정착되었으나 이걸 제외하곤 그리 자주 쓰이진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둘 다 2010년 중반쯤에 이미 시들한 드립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좌만큼은 시간이 흘러 다시 재점화되었습니다. 근데 좀 뜬금없는 곳이었죠. 좌는 조금 뜬금없지만 깊게가 코겔에서 다시 쓰이게 됩니다. 이 두 갤러리는 예능, 드라마, 아이돌 등 TV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갤러리였죠. 이렇다 보니 당시 예능의 양대 산맥이었던 무한도전과 1박 2일의 대결 떡밥은 항상 잘 먹혔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당시 갤러리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1박 2일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죠. 때문에 유재석을 씹재석, 강호동을 호동좌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동좌라는 별명은 201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유서 깊은 별명이에요. 때문에 호동좌가 아니더라도 은숙좌, 성한좌, 원숙좌, 갑숙좌 등등 많은 이들이 좌라는 경칭을 부여받았죠. 깊겔도 여전히 거대 겔이고 코겔은 망했지만 대부분의 갤러가 거대 겔인 야겔로 이주했죠. 때문에 좌도 꾸준히 살아남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좌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퍼진 인물은 역시 이 사람일 겁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개과천선의 아이콘 홍탁좌. 홍탁집 아들 처음 나왔을 때 어땠나요? 게으르고 구라치고 아주 백종원 아저씨 극대도 메이커였죠. 시청자들도 저거 죽었다 깨라도 안 바뀔 사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때문에 골목식당 최악의 빌런이란 조롱의 의미로 홍탁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후 놀랄 만큼 달라져 꾸준히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보여준 그야말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죠. 때문에 홍탁자라는 별명은 이제 정말 찬양의 의미로 역전되었습니다. 골목식당이 히트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홍탁자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히트친 캐릭터였기 때문에 홍탁자라는 별명이 대중들에게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아예 스브스 공식 채널에서까지 이 별명을 사용하고 있죠. 이때 이후로 좌가 크게 재점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도 좌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름 뒤에 좌만 붙이면 되는 형식이다 보니 아주 신나게 사용되었죠. 동엽좌, 은우좌, 성빈좌, 철용좌, 보람좌 등등 대보라면 몇십 개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람좌는 짜왕좌로도 불리죠. 앞서 말했듯 이름과 좌만 합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와 좌를 합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해 리믹스에서 이분은 딱딱좌라고, 뱅뱅 사거리 머리가 뱅뱅. 이분은 뱅뱅좌라고, 계속 먹칠하잖아. 이분은 먹칠좌라고 부르듯이 말이죠. 근데 이건 찬양을 위한 별명이잖아요. 당연히 박제를 위한 별명도 여럿 있습니다. 이건 골목식당에 등장한 모든 빌런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멸치국수좌, 원테이블좌, 장어좌, 경양식좌, 피자좌 등등. 아무튼 이렇게 별명을 만들기가 쉽다 보니 인방 쪽에서도 시청자들이 방송인의 별명을 땡땡좌라고 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여기까지 좌와 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갑은 거의 끼워 팔기긴 했는데 아무튼 앞서 말했듯 좌는 이제 거의 20살이 다 되어가는 드립입니다. 헐이나 크크크와 같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드립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아직까지 핫하게 쓰이는 드립은 좌가 사실상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네요. 또 보죠.